결국은 어떤 숫자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상용로그를 취한 후에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라고 했죠. 맞습니까? 정수 부분에 플러스 1한 게 자릿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를 살펴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의미보다는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좀 깊게 많이 배웠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좁고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다.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이 두 숫자는 소수 부분이 같지. 0.75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같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같을 거야. 굉장히 많은 순서쌍들이 있을 텐데 이런 수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셨으면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식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니?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천재인데. 예습. 두 수의 차가 정수가 나와야 되죠. 언제?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거는 어떤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수를 나열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로그를 약속하고 이거보다는 받아들이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두 수의 차가 정수 나오면 돼. 두 수의 차가 정수. 그럼 두 수의 차라는 거는 이제 빼고 절대값이죠. 빼고 절대값인데 우리가 보통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얘랑 두 수의 차를 구할 텐데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조금 모양새가 이쁘지 않겠어? 앞에 뭐 마이너스도 안 나올 테고. 이렇게 뺐을 때 이놈이 정수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2는 앞으로 뺏어 쓸 수 있지. 그죠? 그럼 이 로그 x에서 로그 x 뺀 거, 즉 로그 x가 정수라는 얘기죠. 맞죠? 로그 x가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맨 앞에 로그 x가 정수인데 정수가 되는가 무수히 많지 않아? 무수히 많으니까 또 범위를 제한해줘야겠죠. 앞에서 제한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결국 x라는 숫자는 10 이상 100 미만이래. 몇 자릿수라는 얘기야? 두 자릿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두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요? 1이겠지. 정수 부분에 플러스 1이라는 게 자릿수라며. 이 세 가지 표현은 여기서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로그 x의 범위를 정할 텐데 여기서도 학생들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가 가능해. 첫 번째는 x가 두 자릿수니까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1이어야 되지. 1이어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이 있겠고 두 번째, 어떤 학생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다 뭐 씌워줘? 다. 로그. 이거 얼마? 1, 2. 같은 부등식 나오죠? 네, 됐어? 자, 근데 얘가 무슨 수래? 정수. 그럼 1 이상 2 미만의 정수는 뭐밖에 없어? 1. x는 얼마? 10.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조건이 주어진 그냥 얘는 뭐 정해져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많이 꼬아내거나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기본적인 조건이 더 있으니까 저는 여기는 유제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만 볼 거야, 저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고 주어졌고 소수 부분과 이놈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되는 애가 어떤 수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애들. 이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죠. 이것도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지. 근데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일까? 0이야. 자, 얘는 얘랑 비슷한데 한번 얘는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런 수들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 두 수의 합이 정수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근데 제가 방금 칠판에 썼다 지웠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0이야? 0입니다.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0이에요. 근데 왜 주의해야 되냐면 얘도 둘 더하면 무슨 수 나와? 정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는 두 수의 합이 정수이긴 한데 단 뭐인 경우는 빼야 돼. 소수가 0인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통의 시중교재에는 소수 부분의 0인 경우를 잘 주접스럽게 내진 않아요. 근데 학교 시험은 여러분들 봐보시면 알겠지만 함정이 어디 파져 있을지 모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살짝 메모해 두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은 길었는데 결론은 심플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둘 갖다 더하면 로그 x랑 루트 x 더하면 이 결론이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간단히 하면 x가 로그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빠지면 2분의 3 로그 x죠. 자, 그럼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이 범위를 제한해야겠네. 근데 여기 맨 앞에 나왔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고 했어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면 로그 x는 5 이상 몇 미만? 6 미만. 이제 세변에 뭐 곱해? 2분의 3. 지금 로그 x가 정수란 얘기가 아니야.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입니다. 2분의 3 로그 x. 자, 그럼 얘는 지금 7.5 아닙니까? 7.5 이상 9 미만의 정수는 뭐밖에 없을까요? 8밖에 없죠. 8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더해서? 네? 무슨 소리죠? 어. 로그 x가 정수가 아닌 거잖아요. 어. 근데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면 왜냐하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정수 나와야지. 로그 x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그리고 로그 x는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x가 3분의 2여도 이 전체는 정수 나오죠. 3분의 4여도 정수 나오고. 맞지? x는 그럼 10의 3분의 16제곱이지. 얘는 정수니? 정수 아니죠. 정수 아니니까 이 경우 생각할 필요 없죠. 소수 부분이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10의 3분의 16제곱이면. 여기가 뭐 깔끔하게 뭐 예를 들면 10의 5제곱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있지? 10의 5제곱이 어떻게 이렇게요? 사실 10의 5제곱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답으로. 만약에 제가 문제를 좀 바꿔볼까? 6, 8... 6이면 될래나? 잠깐만. 정수 부분이 6이다. 여기 얼마니 그럼? 6이고 7이고 2분의 3 곱하면 자, 이때는 9랑 10 나오겠죠? 맞습니까? 2분의 3 로그 x가 맞지? 9랑 10이 나올 텐데 그럼 9면 로그 x가 얼마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10이면 3분의 20 나와야 되지? 만약에 저기 맨 앞에 전제 조건이 정수 부분이 6이라고 하면 그럼 얘는 답이 될까요? 안 돼. 왜 안 되지? 이거 x가 얼마란 얘기야? 10의 6제곱. 그럼 루트 x는 10의 세제곱. 둘 다 로그 취해주면 둘 다 정수지. 그럼 얘는 걸러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어? 응? 아니요. 어디가 아니야? 왜 안 되죠? 이때는 둘 다 소수 부분이 빵입니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x가 10의 6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10의 6제곱. 그럼 얘는 6이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둘이 더해서 정수는 맞지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제외하라는 얘기. 학교 시험이라면 보통 이렇게 내겠지 그럼. 이 책에 있는 거보다. 그건 되지. 루트 x가 정수가 안 나오니까. 오. 열심히 듣고 있었어. 함정에 빠지지 마셈. 더워. 히터도 안 틀었는데 좀만 열어놓자. 아니 이놈의 이 분지지형이란. 놀랍지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튼 거야. 아무것도 안 틀었는데 더워. 자, 드디어 활용. 활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과제 하시면 가장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난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수학에서 활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실생활에 관련된 식이 나오거나 실생활에 관련된 뭐 방정식, 부등식 작성할 때죠. 근데 보통 그냥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정도만 명심하시면 돼요.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머리 털나고 처음 보는 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식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리 시간에 역학 방정식을 세운다거나 뭐 빗면에 힘의 분해를 한다거나 그건 식을 당신들이 세우는 거고 수학 시간에 나오는 상용 로그의 활용에 관한 식은 다 주어질 거야. 다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꾸며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하시면 돼. 첫 번째, 상수. 구분하셔서 잘 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같은 애는 문자로 써 있지만 3.1415고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무리수죠. 걔는 변수니 상수니? 상수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니까 그냥 파이라고 쓸 뿐이지. 근데 문제에 뭐 알파, 베타, 감마, x, y 이렇게 나왔을 때 마지막 문제를 끝까지 읽다 보면 어떤 건 뭐 0에서 1 사이의 상수, 어떤 건 10초가의 상수라고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변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건 문제 조건을 쫙 읽어보고 상수, 변수를 구분하여 대입하고 로그, 지수의 성질 이용하셔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애초에 계산이 목적인 단원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그 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 식을 왜 이 식이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와 있는 뭐 관계식이나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진 않잖아.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식을 분석하거나 해석만 하죠. 여기는 근데 분석이나 해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입하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예외. 반감기 문제나 원리합계 문제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을 최소한의 식은 작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식은.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뭐 지구과학 시간도 아니고 물리나 화학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지질 같은 거 배웠습니까? 정단층, 역단층 뭐 이런 거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지? 신생대, 고생대 배웠어? 신생대 표준화석 뭐? 표준화석 뭐 있어요? 아모나이트 화폐석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교육과정이 바뀌었나? 시상화석은? 고사리는 30년째 고사리야? 아. 뭘 나타내는데 산호가 발견되면? 온난수균? 그렇게 배우나? 아무튼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다 아셔야 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아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할 거는 반감기라는 건 뭐 인생에서는 영원한 게 없기도 하고 물체의 질량이 초기 질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물체의 질량이 영원할 리는 없겠죠? 질량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초기 질량, 처음 질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용어의 정의가 그래. 근데 어떤 특정한 물질, 뭐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이나 중학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14C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탄소연대 측정법 뭐 이런 거 보면 어떤 특정 단층에서 특정 원소의 질량을 보고 이 지층이 뭐 기원전 얼마 전 지층이냐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뭐 있습니다. 있대요. 지금 과학 시간 아니니까. 아무튼 어떤 특정한 물체는 물체의 질량이 처음에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정확하고 변함이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야겠지. 그런 애들을 기준으로 뭐 연대 측정을 하거나 하는데 그 관계식이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우리는 관계식을 근데 이거는 저는 납득만 시켜드릴 거고 그냥 결론은 외워주시오.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여기 나오는 식에 다 뒤에 서브 0이 붙으면 조그맣게 0이 써 있으면 보통 초기 질량을 말합니다. 초기량. 여기는 질량이니까 초기 질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초기 신호 세기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처음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물체마다 다른 반감기입니다. 그럼 라지 T가 반감기라고 하면 라지 T는 상수겠니? 변수겠니? 물체마다 반감기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상수예요. 내가 뭔지 모를 뿐이고 얘는 상수. 그럼 저 식은 뭘 표현하는 식이냐라고 하면 절대 연령이라고 했는데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스몰 t만큼 흘렀을 때 나중에 질량을 말합니다. 자, 그럼 그냥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릴게. 물체의 질량이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어. 그럼 반감기를 2번 지나면 처음 질량의 몇 분의 몇이 되겠어? 4분의 1.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반감기를 3번 지나면 8분의 1. 지수함수 형태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함수로 따지면 지수함수 꼴이고 뒤쪽에 배우는 수열로 따지면 등비수열 형태입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맞는지만 확인해 볼게. 어떤 탄소의 반감기가
2만 년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2만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2만 년 후의 질량은 제가 스몰 t에 2만을 집어넣겠지? 그럼 원래 질량에 정확히 얼마 나옵니까? 절반 나오겠지. 맞죠? 근데 시간이 4만 년이 지난다. 그럼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2만분의 4만이니까 2지. 2분의 1의 제곱이면 4분의 1 되는 거 맞지? 맞는 거 확인만 했어요. 확인만 했고 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외웁시다. 과학 시간에도 많이 나올 테니까. 아니 반감기랑 원리합계는 제외라고 했지. 그러니까 외워. 안 주어질 때도 있어. 보통은 주어집니다. 보통은 주어져요. 화정은 선생님이 좀 독특해서 잘 모르겠네. 화정은 그냥 좀 그래. 되도록이면 그냥 디테일하게 다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화수가 한 2년 전이었지? 현재 졸업하는 고3 애들. 그때 시험이 박살났었어요. 박 터졌어. 1컷이 수학 1컷이 73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시험지 보고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었어. 도대체 가르치는 의미가 없더라고. 1컷이 73은 거기도 공부 살벌하게 잘하는 애들 많았거든. 근데 뭐 시험을 보고 점수를 부르는데 죄다 60점대인 거야. 그래서 뭐 이거 다 망했나 했는데 1컷이 73가 뜨는 거 보고.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그 정도로 어렵게는 잘 안 내더라고. 그때 제가 알기로 학부모님들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반 화수고 서울대 갔음. 이제 화수고 려민이라고 서울대를 뚫을 줄이야. 3명까지 알았어요. 응? 3명? 몰라. 우리 반 한 명이었어. 원래 우리 반이 L반이었는데 니네는 배반이면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나중에는 이제 퍼스트랑 좀 합쳐지긴 했는데 원래 워낙 잘한 3학년 내신이 시험 성적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 외에 써 있는 게 없어. 다 일자만 있더라. 자, 원리합계를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원리합계는 뭐 개념 원리 할 때 그 그걸 왜 세우고 있어? 그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합니다. 네. 나 간략하게만 설명해야 되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제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어. 이거는 제가 이 단원에서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등비 수열 시간에 또 나오거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면 등비 수열 때 좀 편할 테니까 지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은행을 가서 직접 접근 같은 걸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개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자율의 개념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이자를 붙여서 여러분들 통장에 집어넣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리법이 있고 우리 예전에 특강할 때는 다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자, 복리법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좋은가요? 라고 하면 일단은 복리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왜 단리법을 배우나요? 라고 하면 이 개념과 대칭이 되는 개념이니까 저는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둘 다 설명을 드릴게. 자, 어떤 은행이 있다. 퍼스트 은행. 좋다. 거의 이자율 20%래. 이런 데는 입금하면 안 돼요. 이건 사기로 확률이 높죠. 사채도 아니고 무슨 이자율 20%면 이자율 20%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자율이 한 17%였던 것 같은데 저 유딩 초딩 때. 자, 퍼스트은행 이자율이 20%라고 합시다. 근데 원래 이자율이 20%면 인생 몰빵해야 돼. 인생 몰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쭈구리 같아서 제가 10,000원만 넣었다. 이런 애들은 돈을 평생 못 벌어요. 기회가 왔을 때 영끌해서 여기다 다 질러야 되는데 편의상 이건 연이율이라고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건 단리법 할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이자율이 20%면 이자가 얼마가 되겠니? 2,000원 붙겠죠. 그거를 분해해서 천천히 써볼게. 이게 원금이야. 1년 후에 내 통장에는 이제 단위 생략하고 쓸게. 근데 이게 원금이고 이자가 붙을 거 아닌가? 이자가 붙을 텐데 이자는 여러분들이 암산을 어떻게 했냐면 만에다 얼마 곱했죠? 100분의 20, 0.2 곱했겠지? 그래서 제 통장에는 12,000원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1년이 더 지난다 라고 하면 얘는 12,000원에 20%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납입한 10,000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예요. 10,000원에 대한. 그럼 내 금액은 얼마겠어? 원리합계는? 14,000원이겠죠. 이게 단리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단리법이라고 하고 그럼 복리법은 뭐냐? 보통 문제가 나오는 건 다 복리법이야. 1년 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 이거 용돈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아버님이 당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한 달마다 용돈을 20%씩 올려주신대. 완전 관대하신 아버님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현재 용돈에 그냥 얼마 곱하겠니? 1.2 곱하지 않겠어요? 20%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1.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얘를 만으로 묶으면 이거 아니야? 이걸 곱해서 그냥 계산할 거 아니냐고. 그죠? 이게 12,000원이고 물론 계산의 결과는. 근데 복리법은 단리법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자가 두 번째 붙을 때는 얘를 원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이놈의 20%가 또 이자로 붙는 거예요. 오케이? 이놈의 20%가 또 이자로 붙는다라고 하면 우리 이쁘게 씁시다. 그냥 처음 10,000원을 입금했는데 1년 지나면 1.2를 곱하겠지. 근데 한 번 더 지나면 또 이놈 전체의 20%가 이자로 붙으니까 그냥 1.2를 곱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 아니냐는 얘기야.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3개입니다. 내가 처음에 얼마를 돈을 내냐? 원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율은 보통 스몰 r이라고 씁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서 스몰 r이면 이자율이 20%면 당신들이 20을 곱해? 0.2 곱하지. 소수. 소수입니다. 소수. 비율을 말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예치기간? 이 3개만 있으면 돼. N년 동안 뭐 짱바가 뒀다라고 하면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 처음에 A1을 넣었어. 만약에 20%면 R은 0.2라고?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원금 이자지. 맞죠? 단정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자가 30%면 R이 얼마? 0.3. 그냥 A에다 계속 1.3 곱할 거 아니야? 근데 N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1 플러스 R을 N번 곱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결론, 이 식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원금이 A, 이자율이 R, N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복리법일 때. 단리법은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잘 안 나와. 언급도 안 할게. 수열 시간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R%씩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뭐 미생물이 10%씩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럼 R%씩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작성하면 될 거다라고 감이 오지. 10%씩 감소한다라고 하면 0.9를 계속 곱할 테니까 이 식이 기본이고 활용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잽싸기 두 문제 한번 보자. 자, 그리고 그 전에 오타 하나 제가 교정할게요. 유제 3-9번. 3-9번을 보면 여러분 31페이지죠. 단하고 로그 1.03이 주어졌어요. 이걸로 수정해줘. 이걸로 수정해야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맞아. 잘 봐.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낼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문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알 거야. 첫 번째는 얘는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반감기랑 원리합계는 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얘가 원금이죠. 1,000만 원. 단위는 만 원으로 하면 얘가 스몰 a가 되겠고, 연이율이 2%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0.02가 되겠고, 1년마다 복리 10년간 예금. n은 10대겠지. 그럼 방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 시간에 그대로 증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못하겠지. 바로 쓰셔야 돼. 원리합계. 10년 뒤 원리합계는 초기 금액이 1,000만 원. 1 플러스 0.02를 계속 곱할 텐데 몇 번? 10번. 맞죠? 이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걸 구하면 되는데 앞에 1,000은 그냥 갖다 곱하면 되죠. 나중에. 공 3개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출제자가 당신들한테 뭘 기대하는 거냐? 첫 번째는 식 세울 수 있느냐 기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1,000은 그냥 뒤에 나중에 공 3개만 갖다 붙이면 되고, 1.02의 열제곱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1.02의 열제곱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출제자가 당신들한테 원하는 건 지수식 거듭제곱, 높은 거듭제곱을 상용 로그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을 물어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 지금 문제에 만약에 1.02의 열제곱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야. 걔가 안 주어졌지. 그죠? 딱 보기에는 좀 얼척없어 보이는 로그 값이 2개가 주어졌어요. 그럼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구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 자, 먼저 이놈을 라지 A라고 둘게. 그리고 저는 A를 구하면 돼. 그럼 로그 값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뭘 할까? 상용 로그를 취하지 않겠어요? 양변에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그 1.02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여기 주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뻔하지 않아? 뻔하니까 보통 표의 일부분이 주어져요. 표의 일부분. 표의 일부분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상용로그 처음 설명드릴 때 이거 읽는 방법 다 말씀드렸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세로에서 읽고 소수 둘째 자리는 가로에서 읽고. 이게 없이 표가 통째로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값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시중 교재니까 그냥 필요한 부분만 딱 따서 여기다 주어진 거고, 학교 시험에는 표가 통째로 주어집니다. 표에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얘는 주어졌으니까 그냥 대입할게. 자, 여기다 10 곱하면 0.086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0.086이래. 뭐 어떡하라고요? 다시 표에서 또 읽어야 돼. 원래는 0.086이 나오는 로그 값을 원래는 표에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어졌지. 이게 얼마란 얘기야? 근사값으로 1.22라는 얘기죠. 표를 2번 쓰셔야 됩니다. 표에서 읽어내는데 2번. 이거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열심히 연습 많이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A가 얼마니 그럼? 로그 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로그 띄워버리면 되지. 1.2입니다. 맞죠? 로그 A가 1.2인데 A가 1.2인데 애초에 제가 얘를 A라고 두지 않았어. 그리고 근사값을 구했더니 1.22가 나왔어요. 저기다가 공 3개만 갖다 붙여주시면 되죠. 1220만 원이겠네. 됐어? 응. 여러분들이 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분명히 거듭제곱 지수식인데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제로 싸그리 다 연습해 보시고 자, 어정쩡하게 끊을 수 없으니 제가 기본 문제 마지막 하고 일단 여기 활용은 수능 시험 기준으로 하면 안 나온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원래는 계산으로 한참 내다가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학교 시험에 여전히 나와요. 그리고 국어를 잘해야 돼. 문장 자체가 깁니다. 자,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스몰 x라고 하고 자본의 투입량을 스몰 y라고 할 때 산업의 생산량 z는 다음과 같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산업에 노동의 투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는 증가하겠죠. 뭐 너무나 과도하게 투자하면 뭐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도 오겠지만 지금 뭐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노동의 투입량,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생산량이 다음과 같대요. 그리고 여기 주어졌지 지금. 알파는 상수입니다. 알파는 상수예요. 그럼 결국 노동을 얼만큼, 자본을 얼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Z는 X와 Y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한 문자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변수 자체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식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어. 외울 필요도 있을까? 없어. 실제 있는 식일까? 있어. 여기 나오는 모든 식은 여러분들이 학사, 석사면 특정 세부 전공을 하면 다 있는 식입니다. 뭐 공기 저항계수에 관한 식이라든지 지진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온 식은 다 실제 있는 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만 잘 보시면 돼. 일단 변수, 상수 구분은 끝났어. 여기서도 뭐 팁이 있다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 자료에 의하면 16년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도보다 2배, 3배 더 많이 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신들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할래? 16년을 기준으로 할래? 미지수 잡을 때 3년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보다 16년도가 각각 2배, 4배라고 했으니까 저는 기준을 2003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2003년에 노동 투입량이 있을 거고 그냥 X라고 하고 2003년에 자본 투입량이 있을 거고 2003년도에 실제 생산량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보고 요까지 되지? 이제는 마지막에는 기준을 잡았으면 표현. 이게 국어도 그렇고 표현하는데 대입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16년은 어떻게 됐냐? 노동 투입량은 몇 배 됐대요? 2배. 그럼 X가 아니라 몇 X? 2X. 자본 투입량은 4Y. 생산량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
되지? 그러면 얘는 제가 따로 변수를 잡지 않았어요. 얘랑 똑같은 식 쓰시면 되네. 2003년에 산업 생산량은 그냥 이거예요. 이게 2003년. 근데 2016년도의 생산량은 2.5Z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노동 투입량이 2배니까 X자리에 2X, 자본 투입량은 4배니까 Y자리에 4Y.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두 식을 연립만 하시면 되는데 연립을 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수식이기 때문에 가간법으로 미지수를 소구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나누거나 뭐 대입하거나 대입법, 가간법은 쓸 수가 없다. 근데 사실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얘는 지수식이니까 나눈 거고 로그식이면 더하거나 뺄 때도 있어요. 자,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해볼게.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x의 알파 제곱, 지수 법칙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네, 저라면 나눠도 돼. 나눠도 되고 대입해도 돼요. 저는 대입할래. 여기 봐봐. 2 x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2 x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게 뭐라고? z. 자,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z고요. 남은 두 개. 이거 이쁘게 써봅시다. 얘는 2의 몇 알파 제곱이니? 2의 그냥 이렇게 쓰자. 천천히. 이렇게 되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끝났어. 뭐가 끝나? z는 똑같이 곱해져 있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되죠, 그럼. 2.5랑 2의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상용 로그 2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상용 로그로 표현해 보면 2.5는 얼마니? 2분의 5가 되겠고 상용 로그 걸어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2.5 맞잖아? 근데 나 4분의 10이라고 쓸래 그냥. 왜? 로그 2가 주어졌으니까. 그럼 로그 10 빼기 2 로그 2죠. 이제 로그 2는 문제 0.3으로 근사해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끝났네요. 자, 1-0.6이니까 0.4가 되겠고 0.3 곱하기 이거. 자,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저 상수는 3분의 2다 라고 구해내실 수 있겠죠. 왜 4분의 10이 나왔죠? 응? 4분의 10이 어디서 나왔죠? 4분의 10? 양변에 로그 취한 거야. 2.5가 4분의 10. 2.5가 4분의 10 아님? 그냥 로그 이쁘게 계산하려고 쓴 거야. 2.5랑 이게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같은 거니까 어. 로그를 해도 똑같다는 거네요. 양변에 로그 건 거예요. 양변에 로그 취해서 같음을 이용.